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중간이죠. 네, 수요일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눈까지 왔는데 늦가기 겨울이 찾아오는 걸까요? 굉장히 추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일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 5,400억 원 규모인데 익명의 계좌에서 비트렉스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익명의 계좌에서 암호화폐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로의 이체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네, 그리 좋지는 못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지금 미 정부가 4,000BTC를 경매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정부는 4,000BTC 이상을 2월 18일에 경매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연방보안관국 USMS가 이제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4,000개 이상을 2월 18일 경매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발표에 의하면 경매에서는 2,500BTC, 1,000BTC, 500 그리고 40BTC 네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20만 달러죠. 하나로 약 2억 3,800만 원의 보증금을 입금하고 12일까지 등록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이 USMS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2014년에 처음 BTC를 경매 개최를 했는데, 네, 당시 보도에 따르게 되면 저명한 투자가죠. 이제 팀 드레이퍼가 10번 블록에서 총 3만 BTC를 낙찰받았다고 하네요. 네, 다크웹 실크로드에 대한 조사에서 압수한 BTC 등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도 경매를 개최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1월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경매가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악용하다 걸린 비트코인으로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나온 것 자체가 이제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악용 사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다크웹이라든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탈세가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미 국세청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탈세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례가 이러한 사례들이 없어져야 인식 개선에도 이바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이제 미국의 MIT 연구진들이 일을 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속도를 4배나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한 것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MIT 연구진들이 암호화폐 송금 속도를 최대 이제 4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명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MIT 연구자가 암호화폐 송금 트랜잭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밝혔습니다. 네, 새 시스템 도입으로 오프체인 송금을 종전보다 최대 4배나 확장할 수 있을 전망인데, 네, 비자나 페이팔에 못 미치는 기존 트랜잭션 속도는 암호화폐 보급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반기는 소식이죠. 네,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은 이제 스파이더라는 송금 경로 구조입니다. 스파이더는 새로운 결제 전용의 결제 채널 네트워크 PCN이라고 불리는 솔루션을 가능케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이제 PCN 사용자의 쌍은 거래를 중개하는 에스크로 계정을 구축하면서 PCN 계정들을 연결시킨다고 하는데요. 네, 사용자는 일정 수의 암호화폐를 계정에 예치하고 경로를 닫을 때까지 온체인 상에서는 비트코인 송금의 기록을 실시하지 않는 구조를 취한다고 합니다. 네, 스파이더의 적응 범위가 비트코인에 한정된 이제 알트코인에도 적응할 수 있는지는 현 시점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결제 채널 이제 PCN 네트워크 PCN은 이번 사례 스파이더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를 포함한 송금 네트워크의 일종입니다. 네, MIT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라이트닝으로는 이제 맡기는 자금의 균형을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스파이더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일부 자금을 잠글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존보다 용량도 크기 때문에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하기까지의 약 4배의 송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스파이더는 본래의 한 개 송금을 복수의 송금으로 세분화해 실시하기 때문에 만일 PCN의 자금이 적어도 기존과 같이 부족하지 않고 순조롭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처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 수많은 연구진들이 그리고 개발자들이 노력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 이러한 노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이제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많은 욕을 먹었던 프로젝트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죠. 네, 리브라의 백서가 공개되면서 주권 통화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 세계 정부의 욕을 먹을 대로 먹었었는데, 네,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돌면서 리브라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영국의 대형 통신사인 보다폰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면서 8번째 탈퇴 기업이 되었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초기 탈퇴 기업이었던 마스터카드가 왜 탈퇴했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카드의 CEO가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를 탈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최대 결제 업체인 마스터카드 CEO 아제이 방가가 미국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의 프로젝트 참여를 미룬 이유를 밝혔습니다. 탈퇴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는데, 네, 우선 리브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수익화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어 그 비즈니스를 지지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페이스북의 데이터 무결성에도 우려가 남아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한 리브라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금융 포섭 수단이라는 위치인데, 네, 칼리브라의 전용 지갑으로 이용되게 되면 마스터카드로서는 의문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생각과 독자적인 지갑의 이용은 모순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밝힌 것인데, 네, 운영 조직인 이제 리브라 협회 회원들이 본인 확인 절차 KYC나 이제 자금 세탁이죠. 네, 자금 세탁 대책 같은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10월 경쟁사 비자 등과 함께 이제 리브라 협회를 탈퇴했었는데, 당초 28개사가 창설 멤버가 될 예정이었으나 21개사로 감소한 것이죠. 네, 현재 탈퇴한 기업 중 유일하게 마스터카드가 그 이유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의 탈퇴 이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지금 마스터카드 CEO인 아제이 방가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말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네, 이렇게 말한 뜻은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다시 리브라 컨소시엄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는데요. 네, 현재 리브라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2020년 리브라가 정상적으로 출시가 가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플 XRP 에스크로 락에 관한 소식인데, 현재 XRP가 독주를 하는 가운데 두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9억 XRP가 락업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로 치면은 약 2,700억 원 규모인데, 네, 각기 다른 리플사 주소 3개로 각각 2억, 5억, 2억 XRP 이렇게 총 3차례로 총 9억 XRP 하나로 2,700억 원 규모이죠. 네, 모두 리플사 주소에서 락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맥스에서도 XRP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맥스는 5일 리플 XRP 영구적인 계약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최대 50배라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죠. 비트맥스는 리플 XRP 암호화폐에 대해 새로운 영구 스왑 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다 발표 나섰습니다. 네, 비트맥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스왑 계약이 한국 시간으로 5일 13시에 개시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비트맥스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게 되면 XRP USD 계약은 최대 5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후에 주목할 만한 거래소가 XRP에 대한 영구적인 계약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 바이낸스 퓨처스가 최대 75배 레버리지의 XRP USDT 계약이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XRP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을 보았습니다. 네, XRP 참 에스크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XRP를 에스크로하지 말아라 라는 청원도 일어났는데 네, 현재 리플사의 에스크로 물량이 540억 개에 달하죠. 네, 또한 매 분기마다 XRP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리플사에 의한 XRP 덤핑으로 가격이 오를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리플의 에스크로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네, 첫 번째는 신뢰의 증표입니다. XRP 보유 물량을 덤핑하는 것은 XRP 가격이 오르면 XRP의 유동성 확장으로 사업에 이득이 되는 리플사의 바램과 상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각에 의해 리플사가 보유한 어마어마한 XRP 보유 물량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네, 때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유 물량을 매달 10억 개씩 풀리도록 시간 기준으로 에스크로를 걸어서 신뢰의 징표를 만들어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네, 일부 퍼드 유발자들은 에스크로는 풀면 그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한번 걸린 에스크로는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설정된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한 취소나 마무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시장에 적절한 XRP의 유동성 보급입니다. 에스크로 물량의 조건을 통해서 시장은 XRP 공급량을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죠. 네, 에스크로 락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에스크로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댓글로 공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에스크로 락에 관해서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오비 글로벌이 이제 BSV의 비트코인 SV의 입출금을 재개했습니다. 하드포크가 완료됐다는 것인데 후오비 글로벌뿐만 아니라 OKEX 또한 똑같네요. 네, 입출금을 재개했습니다.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것 같네요. 네, 원코인의 연루 변호사인 마크 스콧은 자금 세탁 혐의 무죄를 주장에 나섰습니다. 네,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이제 3대 암호화폐 스캠 중 하나인 원코인 사기 사건에 연루된 마크 스콧이 법원 소송에서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법정 문서에 따르게 되면 스콧은 원고 측이 언급한 증인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증언한 17명 중 단 2명을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마크 스콧은 지난 11월 약 4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이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56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날보다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됐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월달도 지금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2월에 중반이 오기 전에는 다시 한번 70까지는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금 시가총액 3위 리플 XRP만이 5.44% 나홀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로 치면은 314.91원이죠. 시가총액 12위에 이제 스텔라, 네,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텔라 또한 XRP가 상승하면 항상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XRP가 올라서 그런가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런가요? 네, 좀 시가총액 점유율이 떨어졌죠. 하지만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64.9%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